적절한 캐스팅은 영화의 성공에 결정적일 수 있으며 종이 한 장 차이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거나 아닌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캐스팅 결정이 너무 끔찍해서 작품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들을 알아볼게요. 다른 배우가 맡았다면 제대로 역할을 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루는 배우들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수가 동의할 거예요. 렉스 루터는 매그니토와 닥터 둠과 함께 역대 최고의 코믹북 빌런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잭 스나이더의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렉스 루터가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팬들은 많은 기대와 함께 브라이언 크랜스턴 같은 중후한 배우를 기대했지만 제시 아이젠버그가 연기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화가 공개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DC 팬들과 영화 비평가들은 보통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아이젠버그가 미스캐스팅이라는 것에는 서로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릭터에 대한 그의 해석이 너무 정신없고 시끄러우며 히스레저의 조커를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아이젠버그의 루터를 멍청이 또는 짜증남으로 묘사했고 그가 두 번 다시 렉스 루터로 돌아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존이 데뷔 부진한 경력을 이어가고 있을 때 가장 큰 폭탄은 론 레인저였습니다. 이 영화는 인기 있는 서부 TV쇼를 큰 화면으로 리부트해 영화화했지만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디즈니에 무려 1억 9천만 달러의 손실을 안겼어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존이 데뷔 미국 원주민 역으로 출연했다는 것이며 짙은 화장, 기괴한 헤드기어 보철물이 전부인 역할 묘사로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한 슈퍼스타 톰 크루즈의 스타파워, 스턴트맨 기술, 스크린 카리스마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톰이 잭 리처 역을 맡게 된 것은 여전히 좀 이상합니다. 리차일드의 베스트셀러 소설 시리즈에서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나쁜 놈들과 맞서고 잘못을 바로잡는 덩치 큰 군인 잭 리처는 190이 넘는 키에 120에 가까운 몸무게로 외형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톰 크루즈도 꽤 건장한 사람이지만 172cm 키의 슈퍼스타는 잭 리처 역할의 자격 조건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이 기묘한 결정은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화가 난 독자들은 톰 크루즈가 말 그대로 캐릭터 전체를 망쳤다며 분노했고 다른 팬은 심지어 역대 가장 우스꽝스러운 캐스팅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리차일드는 영화 제작자들이 잭 리처의 키에 맞는 배우를 절대 못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몇 년 뒤 드웨인 존슨이 그 역할을 원하고도 거절당했다는 걸 밝혔죠. 영화 자체는 비평가들로부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드웨인 존슨을 캐스팅했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원작의 팬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캐스팅 스캔들로 꼽힐 정도로 2015년 공각기동대 실사 리메이크는 충격이었습니다. 1995년에 개봉된 원작은 일반적으로 역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간주되며 많은 팬들이 키쿠치 린코, 카렌 후쿠하라, 클로이 베넷과 같은 여배우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는 스칼렛 요한슨을 캐스팅해 온라인에서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의의 표시로 청원운동에 서명했으며 화이트 와시다웃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유행할 정도였어요. 안타깝게도 영화는 흥행에서 폭망 수준이었고 사람들은 화이트워싱 사건을 둘러싼 비판적인 반발이 영화를 침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었으며 영화의 완성도마저 처참해 총체적 난국이었죠. 이 영화의 기념비적인 실패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리메이크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엠 나이트 샤말란은 캐스팅을 잘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식스센스의 할리 조엘 오스먼트, 23 아이덴티티의 제임스 맥어보이 등등요. 물론 그의 필모그래피에도 캐스팅 실수가 있었지만 그중 최고는 해프닝의 마크 월버그입니다. 부기 나이트, 디파티드 같은 영화로 빛을 발한 월버그지만 해프닝에서의 그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에코스릴러 영화에서 월버그는 영화 역사상 최악의 대사 전달력으로 패닉에 빠진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을 연기했어요. 여러 매체에 심각한 혹평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월버그 자신도 이 영화가 자신에게 최악이었다고 인정했죠. 캐리를 다시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노력처럼 보입니다. 결국엔 브라이언 드팔마의 원작을 넘어서기가 힘드니까요.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실망스러운 흥행을 기록했고 로튼 토마토에서도 참담한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클로이 모레츠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MGM이 역할에 맞는 외모를 가진 여배우와 함께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캐리는 심한 왕따를 당하는 고통과 수줍음이 많은 소녀이며 모든 행동이 어색하고 기묘합니다. 하지만 클로이 모레츠는 귀여운 치어리더의 외모를 가진 사랑스러운 소녀의 느낌이며 학교에서 가장 못생긴 소녀라는 설정의 캐리 역할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물론 아름다운 외모의 여배우를 캐스팅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엔 캐리라는 역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묘하고 음산한 느낌의 배우를 선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레츠는 캐리를 괴롭히는 동급생 역할로 출연시키는 게 더 맞았겠죠. 1999년 007 언리미티드에서 데니스 리처즈가 출연했을 때 그녀는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소피 마르소가 맡은 엘렉트라에 비해 처참한 비중과 존재감으로 역대 최악의 본드걸로 불리는 그녀는 크리스마스 존스 박사라는 과학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007 시리즈의 문제점으로 항상 말이 많았던 눈요깃거리의 소모성 여성 캐릭터 중에서도 최악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의 2015년 영화 조이는 34세의 싱글맘 조이 망가노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회전형 물걸레와 아이디어, 생활용품 판매로 성공한 홈쇼핑 호스트이며 CEO이기도 한 조이 망가노의 영화 속 연령은 30대 중반으로 러셀 감독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25살의 제니퍼 로렌스에게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30대 중반의 싱글맘 역할을 맡겼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인물을 연기한 당시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받고 있던 로렌스는 이 영화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10년 후에 제니퍼 로렌스가 맡았어야 할 역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로렌스조차도 자신이 그 역할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인정했지만 그녀는 러셀 감독의 비전을 믿고 따라갔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생각해도 그 역할에 더 잘 어울리는 여배우들이 여러 명 떠오르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데이비드 에이어가 감독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 특정 악당인 조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조커는 코믹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악당이며 이 역할을 살리기 위해선 정말 특별한 배우가 필요하죠. 잭 니콜슨, 히스 레저, 마크 해밀턴은 모두 조커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기대를 뛰어넘은 성취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레토는 화려한 외형과 기괴함에 너무 많이 의존하며 하는 일 모두 표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는 으르렁거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짓지만 그게 다입니다. 조커를 갱스타일의 깡패로 생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동료 배우들에게 음란한 선물을 보낼 시간에 캐릭터의 머릿속 깊이 파고드는 분석력을 보여줬다면 좋았을 거예요. 제이크 질레날은 현재 활동하는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며 봉준호 감독의 2017년 영화 옥자에서 조니 윌콕스 박사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미자라는 어린 한국 소녀가 전능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유전자 변형 슈퍼돼지 옥자를 구출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이 영화의 여정에서 미자는 비명을 지르고 흐느껴 울며 세디스트처럼 행동하는 날카로운 TV 진행자인 조니 박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조니 박사는 흥미로운 캐릭터이자 재미있는 빌런이 될 수 있었지만 여기서 그는 모든 대사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데시벨로 꽥꽥거립니다. 그는 끝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징징거리는데 흡사 콧수염을 달고 있는 광대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봉준호 영화는 일반적으로 괴짜 캐릭터들에게 우아하고 강력한 순간을 제공하는 데 탁월하지만 질레날만은 예외였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등장하는 아파트 집주인인 일본인 유니오시 역의 동양인을 캐스팅하지 않고 백인 배우인 미키 루니가 출연했습니다. 백인 배우가 테이프로 감은 눈꺼풀과 큰 틀니를 하고 돌아다니는 끔찍한 인종차별적 요소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이소룡은 젊은 날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동양인 희화화의 모멸감을 느껴서 보다가 중간에 나왔다고 하네요. 오드리 헵번의 고전 명작으로 존경받는 이 영화는 재상영될 때마다 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008년 맘마미아는 5,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수입을 거둔 흥행작으로 사람들은 가상의 그리스 섬에 등장하는 활기찬 캐릭터들의 이 뮤지컬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브로스넌의 역할은 매력적이지만 그가 노래할 때는 제임스 본드 출신 배우의 노래는 비평가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영화에 등장한 최악의 노래 연기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속편에도 출연한 피어스 브로스넌의 노래 비중은 다행히 확 줄어들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2021년 스펜서로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현재를 생각하면 트와일라잇에서 발연기로 유명했던 그녀를 상상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예전엔 심각한 수준이었죠.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에서 백설공주 역으로 주연을 맡은 그녀의 연기는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갈 곳을 잃은 시선과 가만두지 못하는 불편한 손과 입모양 등등 보는 사람마저 불안한 연기인지 본인 자신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모습으로 골든 라즈베리상 단골 손님이었죠. 그 후 스튜어트는 메이저 스튜디오 대신 독립영화에 주로 집중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기사나 평가에서 많은 비율로 미스캐스팅으로 뽑힌 분들을 골라봤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